9마리 용이 구슬을 다투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구룡산. 그 아래 나란히 자리한 법원과 검찰청.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남동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모여드는 이곳에 생명이 움트는 작은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숲 내음이며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작은 생명이 늘 함께하고 있는 생태공원이 있는 이 동네는 예전엔 원흥이 방죽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던 동네입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이곳은 택지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하지만 새끼 두꺼비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됐고 시민들의 관심과 마음이 모여 두꺼비들의 고향으로 남게 된 거죠. 사철 물이 마르지 않아 농작물의 생명수 역할을 했던 원흥이 방죽이 이제는 두꺼비,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방죽이 원흥이 방죽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죽은 예전의 역할이 논이나 밭농사를 지을 때 농업용수로 많이 쓰였던 거예요. 여기 자체적으로 샘솟는 물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늘 물을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이곳이 이제 산남동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여기에 봤더니 개발하려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고 특히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나 이런 종류도 나오면서 여기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되게 이렇게 퍼지게 됐죠. 그때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방죽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개발로 땅속에 묻혔을 원흥이 방죽. 두꺼비들의 마지막 신호에 손 내민 시민들의 노력으로 사람들과 두꺼비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I'm not surprised, not everything lasts. I've broken my heart so many times I stopped keeping track. Talk myself. 아마 이 느티나무는 알고 있을 겁니다. 생태공원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흘러온 그 모든 순간들을 말이죠. 공원을 거닐며 소중한 생명들을 만나는 일은 늘 즐겁습니다. I might have to wait, I'll never give up. I guess it's half timing and the other half's luck. Wherever you are, whenever it's right. 여기 연못은 참개구리 못이라고 하는데요. 원흥이 방죽이 물이 흘러와가지고 만들어진 못이에요. 여기 주변에는 금개구리가 또 많이 살고 있는데 금개구리는 여름에 알을 낳아요. 저희는 개구리 알 하면은 봄에만 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맹꽁이도 여름 장마철에 나고 금개구리, 청개구리도 여름에 나와요. 그래서
금개구리는 근데 멸종위기라서 또 보호종인데 여기 두꺼비 생태문화관에 오면 볼 수 있거든요. 여름에 이제 여기 수초 같은 데에 붙여서 알을 낳아요. 울음소리가 또 독특한데요. 개굴개굴개굴 이런 소리가 아니라 뽁!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넓으니까 잘 보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조용히 있으면 뽁! 뽁!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움직이면 갑자기 뽁! 이러면서 확 옮겨가죠. 참개구리 못을 지나 법원 뒤편으로 두꺼비를 비롯한 양서류의 또 다른 산란지인 대체 서식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온화한 봄 기운에 기지개를 켠 양서류들. 이곳에선 그들의 생명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Just I haven't met you yet. Oh, I promise you can't to give so much more than I get. I just haven't met you yet. 어떻게 때가 되면은 내려와서 물에다 알을 낳고 또 알에서 깨어나서 새끼 두꺼비가 되면은 또 어떻게 어미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지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새끼 두꺼비에서 어미 두꺼비가 됐다고 바로 산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년 정도는 성장해야 된다고 해요. 얘들도 학습을 하는데 어미가 이제 산란을 하러 내려올 때 같이 준비가 안 됐어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짝짓기를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이 되기도 하고 기를 익히기도 하는 거고 때에 따라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 또한도 학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인간적으로 개입해서 막 옮겨주기도 하고 더 좋은 장소로 옮겨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관여를 안 하고 최대한의 자연스럽게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꺼비들도 두꺼비만의 학습을 한다는 거를 저희가 조금 배웠거든요. 겨우내 구룡산 곳곳에서 잠들었던 생명들. 봄 햇살이 내리쬐니 약속이라도 한 듯 깨어나 험난한 삶의 여정을 나서겠죠. 선명한 달빛 따라서 걸어가. 그리고 구룡산에서 출발해 그들의 고향인 원흥이 방주까지. 몇 번의 낮과 밤이 지나도록 걷고 또 걸을 겁니다. 쏟아진 별빛도 불어온 바람도 이제서야 모든 게 하나하나 느껴져. 수풀을 헤치고 못을 지나 생명을 잉태합니다. 좀 더 새로운 길을 따라 발을 디딜 때 I'll be there when the party started. 이곳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은 다시 어미들이 살고 있는 산을 향해 오르겠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하는 어린 생명들의 행진을 응원하듯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엔 봄바람이 따스하게 일렁입니다. 우암산 동쪽 기슭 아래 아늑하게 자리해 있습니다.
가족들 손잡고 또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하는 국립청주박물관. 문화와 배움이 있는 공간을 넘어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진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로 나누어 지은 건물. 지붕 위로 드러나는 은은한 곡선미는 기존 박물관과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꼽혔던 고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아름다운 박물관입니다. 산자락 아래 한적하게 자리한 박물관은 숨,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건물은 큰 건물 한 개로서 자국의 문화를 상징하듯이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 박물관은 자그마한 건물들이 우암산자락에 펼쳐지듯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선이라든지 그리고 돌담, 그리고 석축 같은 것들은 김수근 선생님의 건축 철학인 건축 속 자연, 자연 속 건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수근 선생님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간 사옥이라든가 잠실 종합운동장 내 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물은 정말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게 깔린 콘크리트 한옥 지붕선이 하늘과 산의 여유로움과 잘 어울리는데요.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곡선이 박물관의 단아함을 더해줍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박물관.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은 건물 안팎에서 자연스레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가운데 계단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분산됩니다. 옛 한옥의 탁 트인 마루처럼 다양한 만남을 담아왔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 푸른 정원은 국립청주박물관 한옥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건축가 고 김수근 선생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건축은 빛과 벽돌이 짓는 시라고 말이죠. 국립청주박물관이라는 한 편의 시는 세월의 온기를 담아 모두의 마음을 울리기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번쯤 물음표를 떠올리곤 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찾는 번화가인 성안길. 이곳은 청주를 대표하는 도심이기 이전에 청주읍성이 자리했던
옛 청주를 기억하는 유구한 역사의 현장이었는데요. 옛 청주읍성 안에 있는 큰 길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성안길을 중심으로 청주의 옛 모습과 마주해 봅니다. 네, 청주읍성은 처음에 신라 신문왕 때 토성으로 축조가 됐다가 조선 성종의 때 와서 석성으로 개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청주읍성은 여기 지금 성벽이 복원돼 있지만 이 성벽 여기로 해서 배 모양으로 아주 장방형으로 쌓여져 있는데 읍성의 둘레는 1640m, 그러니까 약 1.7km 정도 되고 성벽 높이는 평균 4m, 그리고 폭도 한 5m 정도, 그 정도로 된 성벽이 평지성으로 쌓여 있었고, 땅 아래에 묻혔던 청주읍성의 역사가 시민들과 함께 깨어나며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성안길 곳곳에는 옛 청주읍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청 임시청사 한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켜온 한옥 한 채. 조선시대 지방관들이 정무를 집행하던 관아 건물 청령각인데요. 과거의 관청과 현재의 관청이 한자리에 서 있는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는 중앙공원. 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 옛 청주읍성의 또 다른 흔적들을 꺼내어 보는데요. 공원 중심에 자리한 커다란 목조 건축물. 충청도에서 군사 업무를 보던 병사와 말들이 드나들던 문으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영문 옆으로는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커다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요. 마을을 지켜주는 보호수처럼 이 커다란 은행나무도 오랜 세월 청주를 지켜왔습니다. 공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서면 청주에 남은 고려시대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망선루와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선녀, 그리고 신비한 경치나 은하수를 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망선루. 망선루는 원래 자리에서 3번이나 옮겨 지금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때 청남초 세광중고 학교 건물로도 사용됐다고 하니 망선루엔 오랜 시간 지나온 흔적이 추억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듯합니다. 빛을 쏟는 sky 그 아래선 지금의 성안길 한가운데 하늘 높이 솟은 천년의 세월. 청주 도심에 우뚝 서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입니다. Yeah.
어디서 말이 들어본 이야기 미운 우리와 백조 또 날기 전에 나비 사람들은 몰라 너의 날개를 못봐 지금 안에 세계라는 건 잔인할지도 몰라 청주의 상징과도 같은 용두사지 철당간. 네가 느낀 고통은 다 그 높이 날아보는 나를 위한 준비뿐 Butterfly everybody's gonna see it soon 당간은 사찰에 깃발을 걸기 위한 구조물로 과거 이곳에 용두사라는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cm짜리 철통이 20개가 지금 서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는 30개를 올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런 곳이어서 그 무심천에서 빨래를 하던 할머니도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일어나서 보면 부처님 깃발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바로 아이고 부처님 허리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기도하는 청주시내 어디서든지 뭐 일하다가 허리 피면 보이는 것이 용두사지 철당간의 당간이었던 거죠. 오랜 세월 이 자리에서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그 옛날 지금보다 더 높이 하늘과 맞닿았던 용두사지 철당간은 주변 어디에서도 눈에 띌 만큼 장대해 보였겠죠. 높은 산에서 내려다본 청주 읍성의 모양이 마치 한 척의 배와 같았다고 하는데요. 세월감을 고이 품고는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은 오늘도 청주라는 배에 든든한 돛대가 되어주고 있겠죠. 작은 빛을 따라서 검은 빛깔 높은 철당간에서 흩날리는 천년의 기운이 곳곳으로 번져 청주를 아늑히 안아주는 듯합니다. 빛이 쏟는